공시지가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땅은. 그죠? 자, 우리 토지 공시지가법 쓰는데 한번 볼까요? 토지는 공시지가법을 쓰도록 돼 있어요. 토지는 공시지가법. 이거 쓰거든요. 우리 공시지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뭐였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법이 있거든요.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쓰겠죠? 기준. 자, 제일 먼저 우리 표준지 선정해야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자, 표준지가 스탠다드라는 표준지를 선정할 겁니다. 표준지를 선정하게 되고, 표준지는 사정이 개입된 거 설명돼요, 안 돼요? 예? 예? 사정 보정할까요, 말까요? 예? 사정 보정한다, 안 한다? 예? 사정이 있는 것은 표준지 선정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정 보정이 있는 것은 표준지 선정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없는 것 선정합니다. 시점 수정을 할까요, 말까요? 예? 시점 수정 해야 될까요? 아까 했잖아. 예? 시점 수정한다, 안 한다? 해야 되겠죠. 이건 해야 됩니다. 지역 요인은 해야 될까, 안 할까요? 예? 지역 요인 비교해야 되겠죠. 지역이 다를 수 있잖아. 그죠?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도 해야 되겠죠. 뭔다? 개별 요인도 해야 되겠죠. 개별 요인도 비교를 할 필요성이 있고. 자, 면적은 할까 말까요? 여기는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합니까? 자, 면적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 면적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표준지는 뭐로 하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면적 비교는 할 필요 없다. 자, 그럼 표준지는 뭐다?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하니까. 그죠? 자, 기타 요인 보정할까 하니까 공법상 규제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받겠죠. 그렇죠? 기타 요인 보정합니다. 기타 요인 보정합니다. 저 공법상 규제는 받고 사법상 규제는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다? 공시지가가 나와요. 자, 이 순서를 두 번 물었네. 뭐는 하지 않는다? 자, 사정 보정은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 문제. 자, 508페이지 한번 봅니다. 508페이지. 자, 508페이지. 간단히 나왔죠? 508페이지 보니까. 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규칙에 의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의 토지를 감정평가에 필요 항목으로 올바르게 나겠죠? 자, 표준지 선정했습니까? 비교 표준지 선정 있죠? 자, 있어야 되고. 감가서정은 도루면 안 되겠죠? 이거는 뭐다? 원가법에 들어오는 거고, 상각은 회계하게 들어오는 거고, 사정 보정 필요 없죠? 자, 시점 수정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지역 요인 있고 개별 요인 있겠죠. 면적 비교 안 합니다. 면적을 비교하지 않는 이유는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면적 비교 필요 없고. 자, 기타 요인 보정하겠죠. 그럼 여기 정답이 기역, 그죠? 미업. 자, 기역 미업이 되겠죠? 중간 다 필요 없잖아. 피업, 시업, 지읒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되세요? 5번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자, 수익 방식 보겠습니다. 수익 방식 있는데 511페이지 봅니다. 수익하는 법. 이 수익하는 법은 한 문제 정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하는 법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하는 법인데, 자,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장래 순수익입니까? 장래 뭐다? 순수익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수익은 과거가 아니고 장래 순수익이 있습니다. 과거 순수익 너무 틀립니다. 순수익을 자, 이율로 현재로 환원했어요, 안 했어요? 환원했겠죠. 그래서 환원했습니다. 자, 수익을 환원함으로써 뭐를 구할 수 있어요? 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다 수익 가격을 구한다 하여 이걸 수익을 환원함으로 가격을 구한다 해서 이걸 수익 환원법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썼죠? 수익하는 법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식 봐둬야 됩니다. 수익하는 법이란 대상 물건을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는 순수익에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의 가를 산정하는데 수익하는 법이 3요소가 있을 겁니다. 순수익, 환원일, 환원 방법을 우리가 수익하는 법의 3요소라 부른다. 되겠죠? 자, 한 장 넘겨봅니다. 자, 넘겨보시면 순수익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보시고 순수익 파트 가겠습니다. 513페이지 순수익 파트 있는데, 자, 순수익 있겠죠? 순수익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순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되겠죠? 만들었고요. 자, 밑에 산정은 기업용과 임대용 부동산 양쪽에 있습니다. 기업용 부동산과 임대용 부동산도 있고 뭐 있습니까? 자, 잔여법 순수익 산정도 있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는 시험에 놓으면 환원일 파트가 시험 놓습니다. 무슨 파트가 시험 논다? 환원일 파트 별표치입니다. 거의 출제는 환원일 파트에서 거의 출제가 된다. 환원일 알아야 되겠죠? 환원일이란, 자, 부동산 예상 순수익을 가격을 환산하는데 저기는 이유를 말하며, 환원율은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을 말한다. 요거하고 이 순서 바뀌었습니까? 순수익을 가격으로 하면 환원율이 나온대요. 그죠? 공식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환원율의 종류가 있는데 토지도 있고 건물이 있어요. 읽어볼래요?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이 있어요. 건물 부분이 있다면 땅은 감가가 되어요? 안 되어요? 안 되겠죠? 감가가 안 돼요. 건물은 감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감가가 된다 이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토지는 환원 이유를 결정할 때, 이 환원이율을 결제할 때 자본 수익률만 있습니다. 뭐만 있더라? 자본 수익률만 존재합니다. 자본 수익률이 이자율이라서 되고 할인율이라서도 같습니다. 이래 있습니다. 되겠죠? 근데 건물은 어떻겠습니까? 환원 이유를 결정할 때, 자, 자본 수익률도 있겠죠? 자본 수익률도 있고, 건물은 감가가 되어요? 안 돼요? 되겠죠? 그러면 자, 감가상각률을 다름으로 자본 회수율이었습니다. 자본 회수율은 뭐를 말한다? 감가상각되는 프로테이지를 우리가 만친 자본을 회수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감가되는 만침 아까 자본 회수했잖아. 이걸 자본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뭡니까? 자, 감가가 되니까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 모두 다 존재합니까? 토지는 뭐만 있다? 감가가 안 되니까 자본 수익률이 있는데 자본 회수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물건을 제가 한번 사보겠습니다. 어떤 물건 한번 사보겠어요? 읽어볼래요? 한번 사보겠어요. 매수. 1억 주고 제가 샀어요. 자, 매수는 지출입니까? 유입입니까? 지출이죠. 팔았어요. 같은 물건을 파는 것을 제 매도 가격이라 씁니다. 자, 이거 팔았어요. 얼마 받은 거면 1억 5천을 받았어요. 들어왔습니다. 자, 이 감가가 어떻게 되느냐 묻습니다. 그러면 이 재매도 가격이 커요? 매수 가격이 커요? 재매도 크죠. 그럼 감가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예? 마이너스죠. 감가가 어때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지. 그죠? 이 자본회수는 마이너스 됐습니까? 마이너스는 0보다 커요? 적어요? 예? 이 0보다 커요? 적어요? 0보다 적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제가 1억을 주고 어떤 물건을 샀어요? 1억을 주고 물건을 샀어요. 팔았습니다. 자, 8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같은 물건입니다. 감가되었어요? 안 됐어요? 얼마 감가됐다? 2천만 원 감가됐다. 플러스 감가다? 마이너스 감가다? 예?
플러스 감가죠. 자본 회수율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예? 플러스라고 내 적어놨잖아. 얼마? 2천만 원 플러스 되죠. 0보다 커요 적어요? 크다. 자 보겠습니다. 1억을 제가 주고 샀습니다. 그죠? 지출을 했는데 자 들어온 것이 1억입니다. 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본 회수율은 0입니까? 자본 회수율은 0입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밑에 새까맣게 되는 겁니다. 새까맣게 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까맣게 있는 거. 자, 밑에 심화학습이라고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죠?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본회수는 기간 말 부동산 가격 변화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간 말 재매도 가격이 기간 중 매수보다 관계성 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는 않았습니까? 자, 매수 가격보다 재매도가 적죠? 그럼 플러스 감가죠? 그죠? 회수율은 플러스니까 0보다 크대요. 이해됐어요? 두 번째는 매수 가격과 재매도 같네 이겨내고 그죠? 회수율은 제로 됐죠? 세 번째 봅니다. 매수 가격보다 재매도 크네 이겁니다. 매수보다 재매도가 크잖아. 그러면 자본회수는 마이너스 되니까 0보다 적다라고 말을 써놨습니다. 자, 요 지문은 오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자본회수율은 저거 지금 뭐랍니까? 감가상각률을 말합니까? 예, 그렇죠. 자, 환원율의 종류는 개별과 중합이 있습니다. 개별환을 뜨고 중합환원율을 넣겠죠. 개별환은 자 각각의 이유를 우리가 개별로 씁니다. 토지 건물이 있으면 땅에 대한 이율과 건물에 대한 따로 쓰면 개별이고 이걸 가중평균하면 중합환원율이 됩니다. 자 따로 쓰면 뭐다? 각각을 쓰면 개별환원율, 가중평균하면 중합환원율입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물리적 투자기록법 하면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환원율 결정 방법 있습니까? 이거는 별표치고 여기서 시험 잘 놉니다. 그래서 환원율 결정 방법 보겠습니다. 자, 환원율 결정 방법이 있는데 종류는 일단 알아야 되겠네. 그래서 환원이율 결정 방법 되겠죠? 환원이율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다? 시장 추출법이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다? 시장 추출법이 나왔어. 추출법. 시장이 나서 추출해 보겠다 이 뜻이겠죠? 시장 추출법이랐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사례 부동산이란 말이 먼저 나왔어요. 지문상에서. 여기 포인트는 사례 부동산이겠죠. 이 사례 부동산 됐습니다. 사례 부동산. 이것과 유사한이란 말을 씁니까? 뭐다? 유사한. 그죠? 자, 거꾸로 적었네.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이렇게 쓰겠습니다. 뭔다? 대상, 평가하는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 되겠죠? 유사한, 사례 부동산 있겠죠? 이 사례 부동산. 똑같은 사례 부동산 찾아보겠습니다. 사례 부동산. 이거 얼마 주고 샀느냐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이 부동산 가격 얼마 샀느냐? 그럼 여기서 발생은 선수익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직접 구합니까? 사례에서 간접으로 갈까요? 직접은 이걸 간접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사례 부동산 가격과 사례의 선수익을 파악하면 백분율하면 환원율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있겠죠. 이 환원율을 구하여 사례에서 구하여 대상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 추출법이라 씁니다. 시장에 나가지고 환원율을 추출한다 해서 시장 추출법이라고 씁니다. 되겠죠? 두 번째 있는 게 조성법이 있죠? 조성법. 우리가 조성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걸 요소 구성법이라 씁니까? 요소 뭐다? 구성법 이렇게 씁니다. 조성법이라 쓰기도 하고 뭐다? 요소 구성법이라 쓰겠죠. 그죠? 자, 그러면 환원율을 결정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환원
이란 이유를 결정할 때 순수율을 씁니까? 순수라는 이유를 이렇게 써야 되잖아. 되겠죠? 자, 위험 부담률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 위험보다 부담률이 되겠죠. 위험 부담률이 있는데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거든요. 플러스 항목이 3개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위험성. 위험성이 있으면 여기 플러스 돼서 조성되었습니까? 그죠? 자, 두 번째가 뭐다? 비유동성이 있겠죠. 자, 유동이 잘 안 된다 이 말은 뭐다? 물건이 잘 안 팔려요. 금방금방 물건에는 팔려야 되는데 유동이 잘 안 되는 것은 잘 안 팔리겠죠. 비유동성. 관리의 난이성이 있습니까? 관리의 난이성. 세입자 넣어놓으니까 뭐다? 금방 나가버려요. 굉장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동산은 위험이 크겠죠. 이건 플러스 항목이 되겠죠. 이거 3개를 다 조성할 수도 있잖아. 네 번째, 자금의 안전성은 마이너스입니까? 자금의 안전성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것은 여기다 플러스 시키면 되겠죠. 자, 이런 요소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해서 요소성법, 이런 거로 조성했다 해서 조성인데, 평가사가 직접 조성할까요? 간접 조성할까요? 직접 조성합니다. 간접으로 바꿔놓고요. 주관의 개입이 클까요? 적을까요? 주관적 개입이 엄청 크겠죠. 주관적 개입 크다. 객관적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세 번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결합법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능력보다 투자결합법이 있죠. 투자결합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투자결합은 두 가지 있습니까?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으로 나눴죠. 그래서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있죠. 그래서 물리적 투자결합법 있습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두 번째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습니까? 뭐더라?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어요. 투자결합법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있거든. 두 가지 있거든요. 자, 여기 봅니다.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과 건물이 너무 물립니다. 토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 땅을 살 때 제가 4천만 원 주고 한번 사보겠습니다. 자, 땅을 사서 우리가 이걸 자 빌려주면 소득이 발생합니까? 말합니까? 토지가 창출하는 소득과 그죠? 건물이 창출하는 소득이 다를 수 있겠죠? 여기 10% 소득이 발생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건물이 있겠죠? 건물이 있죠. 건물을 짓는데 6천만 원 들었다 봅시다. 그냥 건물을 짓는데 6천 들었습니다. 그죠? 자, 건물을 짓는데 6천원이 들었어요. 토지와 건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걸 물리라 씁니다. 그죠? 자, 그럼 건물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니까 소득이 20%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토지가 창출하는 소득의 능력과 건물이 창출하는 소득 능력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이걸 각각 적용하는 것을 아까 개별하는 이율이라 썼습니다. 그죠? 따로따로 적용하면 뭐다? 개별하는 이율이 되지만 이걸 가중평균하면 종합하는 이율이 됩니까? 가중하여 평균한 것을 종합하는 이율이 돼요. 이 종합을 물리적 투자결합 같은 말입니다. 그죠? 자, 이거 계산도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물리적 투자결합 계산하면 하는 일 공식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는 일은 자,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토지 환원율이 있겠죠. 토지 환원율이 있고 더하기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으면 건물의 환원율이 있겠죠. 건물의 뭐다? 환원율이 있겠죠. 네, 넣어서 한 계산해 볼게요. 그럼 여기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두 개 합치면 전체가 얼마다? 1억에 땅이 얼마다? 4천. 4천이니까 이거 0.4나오죠? 40%노네. 되겠죠? 그러면 10% 되겠습니까? 10% 되겠네. 그러면 실제로 여기 0.4 나오잖아. 이게 얼마다? 4%밖에 안 나와요. 환원율이. 자, 더하게 되겠죠? 뒤에 거는 건물이 차지하는 것은 1억에 자 6천만 원 되겠죠? 그죠? 20% 되겠네. 그럼 20%가 되니까 이게 0.6 나왔어요? 6이 12.
12%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 환원율은 12%와 4%를 더하면 전체가 얼마 된다? 16%가 답이네. 얼마다? 16%가 물리적 투자기로 계산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금융적은 어떤 것을 금융적이라면 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부동산에 있으면 내 돈이냐 은행 돈이냐를 묻습니다. 되겠죠? 자, 자신의 돈을 우리가 지분이라 씁니까? 예? 내 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천만 원 투자하고 은행도 또 5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분이 5천이고 은행도 저당 투자도도 5천이 되었다면 이거 전체 1억짜리 맞습니까? 은행은 이자 발생해내야 하네요. 은행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이자 되겠죠? 10%. 그죠? 지분 투자라 요구하는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이 되겠죠? 20% 요구한다면 이걸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중 평균하면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융이란 것은 내 돈이냐 은행 돈이냐를 나누면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 됩니다. 되겠죠. 그럼 여기도 환원율 공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본 환원율이 된다면 자,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까요?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겠죠. 그죠? 지분 배당률을 곱하면 되겠죠. 지분 배당률. 그죠? 공식 넣으면 대입하면 되겠죠. 저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저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를 써야 됩니다. 공식 계산 문제 넣으면. 자, 그러면 대입해서 한번 계산을 한다면 지분이 차지하는 게 몇 프로? 50%입니다. 되겠죠? 50% 맞죠? 자, 50%가 어떻게 나왔어요? 1억에 얼마 있습니까? 5천만 원 나왔습니까? 이거 50% 맞죠? 이거 50%거든요. 그러면 자, 지분은 몇 프로 하기로 했다? 20%. 그럼 계산하면 2호 10%가 되고 뒤에 거는 은행이 들어간 것도 50% 되겠죠? 그럼 여기 이자 10% 준다면 이거 5% 나오겠죠? 그러면 이 환원율로 계산하면 몇 프로 넣는다? 15%가 정답이 된다. 할 수 있습니까? 자, 네 번째 있는 게 뭐다? 엘루더 방식이 있습니까? 예? 엘루더 방식. 엘루더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이걸 다른 말로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 씁니까? 저당 지분 환원법이 있고.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이 부채 감당법하고 비교하면 되겠네. 부채 감당법과 비교해야 됩니다. 자, 엘루더 방식과 부채 감당법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 한번 볼까요? 이 부채 감당법하고 차이점을 본다면, 이 부채 감당법하고 차이점을 본다면, 엘루더는 환원율을 결정할 때 세 가지를 고려했습니까? 뭘 본다? 세 가지를 고르겠죠. 자, 이 세 가지 요건이죠.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요건을 고려했는데 첫 번째 요건이 뭐다? 세전 현금 수지입니까? 현금 수지이고 두 번째 요건이 뭐였어요? 지분 형성분. 되겠죠? 지분 형성분. 세 번째 요건이 뭐였을까요? 가치 상승과 하락분이었습니까? 또는 뭐다? 하락분. 이걸 고려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고려했고 얘는 환원율을 결정해 누구 입장으로 했습니까?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결정했죠.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뭐다? 결정을 했겠죠. 그래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결정한다면 얘는 반대니까 뭐다? 부채 감당 반대가 되겠죠. 반대니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을 결정합니까? 저당 투자자 입장. 저당 투자자가 누굴까요? 은행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이죠. 저당 투자 입장에서 뭡니까? 환원율을 결정하였죠. 환원 이유를 이렇게 결정했겠죠. 그러면 환원율을 결정하니까 환원율 공식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거는 부대절암기합니다.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되겠죠. 부채 감당률 되겠죠. 대부 비율. 그죠? 대부 비율. 저당 상수 되겠죠.
저당 상수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앞자다 부, 대, 저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뭐다? 부, 대, 저. 빨리 하면 푸대접이 되겠죠.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되겠네. 자, 환원일 파트는 별표를 해두시고 좀 봐두셔야 됩니다. 여기는 별표 해두시고 좀 정리해 두어야 되겠죠. 중요한 거 좀 봐둬야 됩니다. 제가 줄 거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문제 넘으면 여기 놓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되겠죠. 자, 시장 추출법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부동과 유사한 여기 줄 것입니다.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사례의 시장에서 거래 사례 가격과 순수익 환원율을 직접 해줄 것입니다. 직접을 간접으로 많이 바꿉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환원율을 구하여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조성법은 자, 대상부동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 분해요 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성 요소 분해하여, 그죠? 자, 여러 가지 구성 분해하고, 자, 순수율의 개별적 위험에 대한 부담을 가감한다. 가는 뭐다? 플러스, 감은 마이너스를 말한다. 그러면 그래서 위험률에 대한 것은 위험성, 비유동성, 관리 난이성 플러스 항목입니다. 자금의 안정성은 마이너스 항목이다. 되겠죠? 자,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 한 장 넘기면 니은에 보니까 주관 개입이 크다 했습니까? 주관 개입이 크기 때문에 평가사 시장 가치를 조작할 우려가 있겠죠. 그죠? 한번 봐두시고, 자, 투자결합법 물리와 금융이 있습니다. 물리는 눈에 보입니다. 토지 건물이 놓으면 물리입니다. 지무인의 토지 건물이 놓으면 물리를 말한다. 수익이 창출한 서로 다르며 분리할 수 있다고 줄 것입니다. 다르며 분리할 수 있다. 가정에 근거했죠. 자, 니은 봅니다. 토지와 건물의 구성 비율에 가중치하여 토지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을, 그죠? 가중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할 때 밑에 자, 토지와 건물의 구성 비율에 각각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을 더하여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토지는 자본 회수율을 고려하지 필요가 없으나 건물은 회수율까지 고려한다. 이 말을 적어놨죠. 그럼 공식은 토지 비율 곱하기 토지 환원율, 건물 비율 곱하기 건물 환원율 하시면 된다 드시고요. 금융적 투자결합법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적 투자결합법 보시면, 자, 금융은 저당과 지분이란 말이 돌았습니까?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저당에 동그라미 치고,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서로 다르다 줄 것입니다. 이걸 다르다를 동일하다고 시험에 바꿔 나왔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차가 나요 금융적 측면에 구하는 것을 말한다 되겠죠. 이걸 금융적 투자결합법에 의하며 니은 봅니다. 자, 지분 비율과 저당 비율을 가중치료하여 지분 환원율과 저당 환원율을 가중평균하여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 아래 보시면 지분 복합 곱하기 지분 배당률,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를 썼다는 걸 봐두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일루드는 한번 보겠습니다. 의에 보니까 기억 일루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건이 세전, 현금 쓰지. 자, 두 번째 지분 형성분, 가치 상승하라니까 변화분, 이 세 가지 요건을 고려했고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열에 누구 입장의 환원을 결정했습니까? 지분 투자자 입장이고, 부채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의 두째를 보니까 뭐다?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율을 결정했습니다. 공식이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환원율은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이렇게 나왔죠. 한 장 넘기면 놓은 기출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이론상 환원율을 산정할 경우, 그죠? 간란에 들어갈 리 옳은 걸로 알았죠. 환원율 기억은 뭡니까? 예상 순수익 되겠죠. 여기서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말해요. 뭐를 말한다? 순영업소득이다.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순수익을 왜 순영업소득인가 하면 전체의 개념이다. 되겠죠? 순영업소득이 되고, 이거는 아까 부채 감당법에서 환원율입니까? 부대저라고 했죠. 저당상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정답이 1번 간단히 할 수 있겠죠. 자, 보시고, 자, 자본회수 방법은 잘 나오진 않는데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면 자,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직선법 있죠. 상환기금, 연금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땅은 이제 직접법이 있고 직선법이 있고 자, 상환기금과 연금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원래는 환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수익 환원하는 방법. 그래서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순수익 환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네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직접법이 있습니다. 직접법이고, 두 번째 직선법이 있습니다. 직선법이 있고, 세 번째 연금법이 있고, 네 번째가 상한 기본법이 있죠. 그래서 상한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직접법은 주로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토지는 직접법. 직선은 건물에 쓰고요. 건물에 주로 쓰고 건물에 씁니다. 연금과 상환기금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죠. 우리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는 것을 복합부동산이라 씁니까? 이 복합부동산이 주로 써요. 그래서 여기는 건물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감가되니까 이걸 자본회수 방법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자본회수 방법이라고 썼습니다. 이걸 뭐다? 자본회수 방법이라고 이름 책에 써놨는 거예요. 자본회수 방법은 감가되는 자산만을 모은 것을 자본회수 방법이라고 씁니다. 이 자본회수 방법의 공통적 사항은 순수익은 뭐다? 항상 삼각전을 쓸까요? 후를 쓸까요? 감가되는 것을 우리가 자본회수라 씁니다. 자, 순수익은 뭐다? 삼각전을 씁니다. 공통적 사항입니다. 자, 환원일은 뭐다? 삼각후를 쓰는 게 공통적이었죠. 그래서 이걸 전후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익은 뭐다? 삼각전. 환원일은 삼각후 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항상 세 가지 다 공통적 사항입니다. 자본회수 방법의 공통적 사항이니까 받으시고, 자, 그러면 토지는 우리가 감가가 되어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그러면 상각률을 고려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상각률을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토지는 내용 연수가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무한합니다. 내용수가 무한하므로 감가 자체가 안 되겠죠. 근데 건물은요, 내용수가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내용 연수가 유한합니다. 이거는 건물은 내용 연수가 뭐다? 유한하다. 이게 차이점이 되겠죠. 두 개의 공식이니까 이는 감가가 되겠죠. 뭐가 된다? 감가가 발생하니까 상각률을 고려해야 되겠네. 상각률을 고려한 방식이 되겠네.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몇 년 발생하는 순수익이 있습니까? 예? 몇 년 발생하는 A를 순수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순수익이 존재한다면 R을 환원일로 기호로 표현하겠습니다. 환원일 있겠죠? 환원라는 이율이 이렇게 있겠죠. 있으면 이는 상각률을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직접 수익가액을 구했습니까? 직접 수익가액을 구했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직선법은 요거는 아까 뭐다? 삼각전 순수익 쓴다 했죠. 환원일은 뭐다? 삼각후를 씁니까? 예? 앞에 삼각후 쓴다고 적어놨네. 그래서 삼각후를 써야겠죠. 요거는 전 씁니다. 이건 후 썼죠. 그러면 같이 맞추려고 하면 삼각률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자, 만약에 이 내용 연수가 50년 같으면 연수를 여기 밑에 N자하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1년에 감가상각률이 몇 프로? 2%가 됩니다. 만약에 내용수가 10년 같으면 뭐다? 자, 1 나누기 10이니까 10% 되겠죠. 20년 같으면 뭐다? 5%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걸 상각률을 잡아넣으면 계산됩니다. 이건 상각률이 고려되었어요, 안 됐어요? 이건 상각률 고려됩니다. 얘는 상각률 고려 안 했습니다. 상각률 고려하니까 직선으로 하면죠,
수익가액을 구했죠? 이 수익환원법을 수익을 구했습니다. 자, 이걸 직선법 또는 직선환원법이라 씁니다. 이렇게 수익가액을 구하시면 돼요. 자, 이 공식과 이 공식을 비교를 해 두시면 되겠네. 상각률을 고려하였나 하지 않았나. 이 두 개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공통적 사항은 순수익은 삼각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삼각전 썼죠? 공통적 사항이라 했잖아. 순수익 삼각전 선다 했잖아요. 그죠? 그죠? 자, 여기는요. 자, 복리연금 현가율을 곱합니다. 뭘 곱한다? 복리연금 현가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복리연금 현가율을 곱해서 수익가율 구하고, 얘는 뭡니까? 수익 현가율을 곱했습니까? 수익 현가율을 곱하여 수익가율 구하시면 돼요. 자, 복리연금 현가율을 곱했느냐, 그냥 수익 현가율을 곱했느냐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연자가 붙으면 수익성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영업권, 어업권, 슈퍼마켓, 이거는 수익 연장할 수 없는 광산에 서거든. 어디 쓴다? 이건 광산에 써요. 얘는 뭐다? 광산. 수익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영업권이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그죠? 영업권이라든지 어업권 같은 거 쓰죠? 영업권, 어업권, 슈퍼마켓 이런데 수익성 연장할 때 쓰는 거거든요. 자, 읽어보시고 평가의 큰 순서는 얘가 제일 커요.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 연금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연금이 평가액이 가장 크죠. 다음이 요 두 개는 이자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이자 발생합니다. 얘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연금법, 상환기금법, 직선법 이렇게 적었어요. 그게 연상지교시고 환원일은 뒤집으면 됩니다. 수익가의 큰 수는 연금, 상환기금, 직선이고 환원일은 반대되겠죠? 정반대됩니다. 직선법, 상환기금, 연금법 뒤집으면 됩니다. 이 두 개 별표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조금 쉬었다 임요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